중국의 각 여행지에는 꼭 시가 있어요. 그 시를 제가 여러분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중국 고전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군 교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에서 중국어하고 중국 고전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군 교수입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태백, 두보, 도연명, 소동파 같은 옛날 시인들의 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한시가 아무래도 한자로 된 거니까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, 한시도 종류가 다양하고 기초적인 그런 수준의 한자만 알아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하면서도 아주 심오한 그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. 당나라 때 산수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시로 유명한 왕유의 산수시, 이런 것들은 아주 짧으면서도 깊이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조금 더 앞선 시절에 도연명이라고 하는 술과 국화를 좋아했던 도연명 같은 시도 굉장히 평이해요. 아주 평이한 언어로 농촌 전원의 그 아주 소박하고 진실한 삶을 담았거든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읽다 보면 한시의 맛을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. 한시가 특별히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이에요. 한시 곳곳에 아주 청정한, 그냥 무구한 그런 자연이 숨어 있어요. 우리가 지금 이제 아주 복잡한 분주한 이런 도시 생활을 하면서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자연이고,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한 갈증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한시 속에 있는 청정무구한 자연들, 이른바 청풍과 명월로 대변되고 있는 그런 청정무구한 자연, 우리가 거기에서 쉴 수가 있다,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국이 시의 나라예요. 그래서 보통 자기들이 시국이다, 시의 나라, 시국이라고 얘기하는데, 그만큼 시를 빼놓고는 중국의 어떤 전통 문화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. 굉장히 그래서 시가 중요한데, 특별히 이제 중국의 각 여행지에는 꼭 시가 있어요. 왜냐하면 중국 옛 시인들이 여행을 엄청 좋아했거든요. 하여튼 이름난 명승지는 다 가서 시인들이 먼저 감상을 하고 총평을 시로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니까 그 시인들의 시를 따라가면 우리가 가서 만나는 그 풍경, 명승, 이런 것들이 깊은 의미들을 금방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. 한 예를 들자면 두보가 올라갔던 태산. 두보가 젊은 날에 태산에 올라가서 태산 꼭대기를 향해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뭇 봉우리들을 굽어볼 것이다, 이렇게 자신의 이제 세상을 향한 그런 꿈을 선포해요. 호이땅 링 주에딩 일란 종산샤오, 이렇게. 그런데 만일 이 시가 없다면 태산 1500m 조금 더 돼요. 그리고 별로 올라가도 수려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. 우리나라 설악산이 훨씬 나아요. 그런데 그 시를 가지고 가면 그 태산이 이게 왜 큰 산인가가 바로 들어와요. 거기를 우리가 시를 들고 가면 훨씬 그 여행의 깊은 맛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, 이런 차원에서 저는 시를 들고 갈 것을 사람들에게 권하죠. 비단길을 갈 때, 그때는 이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좀 불안전해가지고 자주 길을 잃었어요. 그것 때문에 좀 헤매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는데, 한참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수려한 경관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. 전혀 우리 목적지에도 없었던, 예상에 없었던 기련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쫙 펼쳐지는데, 야, 이래서 옛날에 도연명이 도하원기라는 글에서 어부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마침내 무릉도원을 발견했다는 그런 글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많다. 그런데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이 길 끝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을 희망을 가지고 또 용감하게 나가라. 그게 바로 이제 무릉도원 이야기예요. 여행길에서도 종종 그런 것들을 만나서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
중국을 쭉 다니다 보니까 여행이 이제 깊어질수록 한 가지 드는 생각이, 야, 중국은 참 우리에겐 좋은 놀이터이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주 훌륭한 놀이터다. 평생 먹어도 다 못 먹는다는 그런 천하의 맛 좋은 요리,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, 또 평생 보아도 다 볼 수 없다는 천하 절경이 가득하고, 또 마셔도 다 마실 수 없는 천하 명주가 가득한 곳이 이제 이 중국이라서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아주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곳의 문화의 핵심인 시를 통해서 만나는 여러 역사 인물들 이야기, 또 음식 이야기, 또 아주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소개, 이런 것들을 제가 다양하게 써냈는데, 여러분께서 독서하시면서 중국에 대한 좀 다양한 이런 상식들을 넓혀 가시면 어떨까, 이런 생각을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열릴 때, 그때 중국 여행 가시면 훨씬 더 깊어진, 훨씬 더 의미 있는 다채로운 그런 중국 여행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이제 한시의 현대적인 의미,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한시 휴식론이라는 말로 종종 소개를 하는데, 그때 제가 인용하는 시예요. 당나라 때 두목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. 이 두목이라는 시인이 청명이라는 멋진 시를 써요. 그 시를 제가 여러분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칭민世界 雨纷纷，路上行人欲断魂。借问酒家何处有？牧童遥指杏花촌. 살꽃처럼 화사하게 피어있는, 그래서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한시의 세계로 여러분 초대합니다.